탐나는 인생으로 이끌어줄 오늘의 탐나는 책.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지은이, 마이클 트위그, 클라리사 옹. 출판사 수어서재. 번역 이진. 당신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성취와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수와 실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완벽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생산성, 그에 따르는 보상과 충족감을 얻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있는 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늘 긴장하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상습적으로 일을 미루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질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느라 늘 불안과 걱정, 우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장애와 강박장애를 연구하는 임상심리학자인 두 저자는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료, 심지어 자기 자신 역시 완벽주의에 덫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 책이 1장과 2장을 통해 그동안 당신의 삶을 지배해왔던 완벽주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완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주의자임을 깨달았다면 이 책이 3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학 기술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하던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자부심과 충족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양상으로는 매번 포상을 받고 누구보다 생산적이며 언제나 높은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양상도 있다. 시한을 넘기고 상습적으로 일을 미루고 툭하면 짜증을 내고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다. 우리는 심리치료사로서 인간관계가 끝장난 것도 모른 채 무한 경쟁에 몰입하는 출세주의자, 새벽 3시에 시안을 늦추어달라고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학생, 돌이켜보니 인생을 전혀 즐기지 못했음을 깨닫는 은퇴자들을 만난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유능한 동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탈진하고 심지어 학계에서 퇴출당하는 것도 보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완벽주의가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성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소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그 결과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책을 썼다. 있어야 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늪에 빠진 사람. 완벽주의가 삶을 장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 대체 왜 집착을 버릴 수 없는지 궁금한 사람. 나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사람. 완벽주의가 지긋지긋하지만 딱히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 사실 어쩌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두려울 수도 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벽주의는 그들 자신의 소중한 일부였다. 때로 완벽주의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완벽주의와 교류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큰 그림으로 삶을 이해하는 통찰을 회복하고 당신의 힘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다. 바로 완벽주의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짜증스럽게 굴 땐 거리를 두고 삶을 풍요롭게 할 땐 즐겨라. 완벽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공, 사랑, 명성, 특권, 인정, 재산, 칭찬 등을 쟁취하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면의 논리는 만약 내가 완벽해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나 혹은 그 말의 변형이다. 당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완벽주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세상을 바꾸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직 그 어떤 실수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신의 완벽주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건 완벽하기 위해 혹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했거나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대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완벽을 기하려는 노력 혹은 실수를 피하려는 노력은 일종의 게임이다. 게임에서 당신이 하는 행동들은 게임의 결과로 이어진다. 목표와 결과가 일치하면 게임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것 혹은 마침내 이뤄낸 자신의 성취를 흡족해 하는 것을 뜻한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일단 게임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고 저택을 사고 정원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가꾸고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기 위해 온라인 리뷰를 끝도 없이 훑는다. 단지 자신이 패배자가 아니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 다음번에는 2배로 열심히 일한다. 이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한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오직 완벽만을 추구하는 전략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 두통, 불안, 짜증, 이상 식욕으로 표출된다. 걱정. 걱정이 의식을 장악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이질 않는다. 불안. 불안이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쫓아와 한밤중에 깨어있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 전략을 고수했다는 것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고통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완벽주의자와 맞서 싸우다가 탈진한 나머지 경기장에 드러누워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는 쉬운 전공 과목만 선택하고 승진 시험을 미루고 여행 가방에 짐을 풀어 정리하는 대신 똑같은 드라마를 3번씩 보고 시한이 닥칠 때까지 일을 미룬다. 완벽주의가 당신의 행동에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며 최소한의 행동만 취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전략은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도 아니니까. 혹은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는데 뭐하러 힘을 빼? 가 된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미루는 습관과 죄책감의 수렁에 갇힐 뿐이고 둘 중 어느 쪽이건 당신은 지고 만다. 완벽주의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해보자.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 완벽주의 게임을 하는 것이 어땠는지 잠시 돌아보기 바란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어질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어 보아라. 1. 게임을 위해 당신이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완벽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 에너지, 잠, 인간관계, 자기존중, 꿈,
완벽에 도달하려고 애쓰느라 억눌렀던 자유도 포함된다. 일이 반드시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 스트레스, 걱정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비용도 따져보아라. 2. 게임에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을 기하고 실수를 피하려 애써서 얻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3.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도움이 됐건 안 됐건 완벽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혹은 대응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들을 생각해 보아라.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적어라. 당신이 시도했던 전략을 적어도 5가지 이상 적어보아라. 4. 그 모든 전략들이 게임에서 승리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전략들이 단기적, 장기적 효율성을 평가해 보아라. 단기적 효율성은 한 세트를 이기는 것이고 장기적 효율성은 한 경기를 이기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해라. 완벽주의 게임에서 이기고 완벽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멈추는 데는 얼마나 근접했는가. 이긴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질문들의 답을 했다면 완벽주의와 싸우는 것이 혹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투자였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당신의 행복이다. 비용만 고려하지 말고 이 게임에서 당신이 얻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1번 답변과 2번 답변을 비교해 보아라. 당신이 받은 보상이 당신이 치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당신의 답변을 적어라. 맞는 답도 없고 틀린 답도 없다. 단지 완벽주의를 상대로 그토록 오랜 싸움을 해온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라는 것이다. 추측컨대 당신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미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재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을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면 어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효율성을 떠나서 생각해보자. 그 전략들이 당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원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는가? 당신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다음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트에 적어보아라. 1년 전보다 삶에 더 만족하는가? 삶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는가? 불안, 스트레스, 걱정에 지배되는 삶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만약 이 게임이 삶을 통제하도록 방치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간을 갖고 답변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답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완벽주의를 치료하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완벽주의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좋은지 솔직해지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웃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거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조차도 가슴이 뿌듯하고 영혼이 충만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삶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릴 생각인가? 또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우리가 상담했던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그 게임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일에 뒤처져서 아예 포기하게 되거나 어느 순간 삶을 되돌아보니 대체로 불행했음을 깨닫거나 항상 최적의 조건을 갖추려 늘 무언가를 계획하느라 막상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거나
동료들보다 몇 배 더 일하다 탈진하게 되거나 의미 있는 일보다는 그저 쉽고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하거나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설적인 인간관계마저 일부러 파괴하게 된다고 한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완벽주의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크다. 당신에겐 단순히 성공하는 것보다 혹은 일을 망치지 않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경기장 밖에도 많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당신의 모든 자원을 왜 이 게임에 계속 쏟아붓는가? 완벽주의는 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언제부터 당신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을까? 완벽주의는 성장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마도 당신은 기대 수준이 높은 어른들 틈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들은 기대에 부응할 때마다 당신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학교 성적이 좋을 때만 혹은 부모가 원하는 친구들을 사귀었을 경우에만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틀에 맞추거나 그 이상을 해내야만 애정을 획득할 수 있다는 현실을 터득했을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 바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을 것이다. 반면 작은 실수들은 부각되거나 비난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완벽하거나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똑똑한 당신은 아마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어쩌면 양육자들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더 잘하고 더 노력해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 당신이 무언가를 달성할 때마다 더 많은 걸 원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만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다면 아마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안 그러겠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완벽해지는 것뿐인데. 그러다 어느 순간 완벽에 도달하기 힘들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을 것이다. 예전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리란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하러 애를 쓰겠는가? 어차피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노력하다 실패하는 건 노력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안전한 길을 택하고 애쓰기를 멈추었다. 누구에게나 완벽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삶 깊숙이 파고들게 된 그들만의 사연이 있다. 당신만의 고유한 사연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완벽주의는 오늘날 당신의 삶에 어떻게 파고들었는가? 당신만의 완벽주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보아라. 완벽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면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 완벽의 문제점은 그 어떤 것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언제나 결함, 실수, 실책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완벽의 정의 자체도 끊임없이 변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완벽이라는 개념은 막상 그곳에 도달하면 달라진다. 따라서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잡을 수 없다. 마치 당신과 게임을 하는 상대가 당신이 앞설 때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 불공평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임이다. 완벽이라는 것은 쫓아야 한다고 주입된 하나의 신기류일 뿐이며 당신은 자꾸만 그것에 속아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사회가 혹은 동료들이 혹은 상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직관적으로 그 대답을 알 것이다. 언제나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살다 보니 외부에서 주입된 것과 별개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당신이 인정받았던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산 덕분에 그나마 인정받았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당신의 욕구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도록 훈련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서 이제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욕구에 맞춰 살게 이르렀다. 그렇게 기꺼이 당신의 욕구를 습관적으로 제쳐둔다. 이런 결정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조차 애초에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길 바란다. 맞추어야 하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라.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노트에 적어보아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생각해보는 동안 마음속을 기쁨과 따스함으로 채우는 한 장면을 떠올려라.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 곁에 누가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당신은 무엇을 보고 듣는가? 마지막으로 그 장면은 현재 당신이 추구하는 완벽한 상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유능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 이 거래의 문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어도 결코 더 완벽해지거나 더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쁨과 따스함을 느낄 틈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딱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어서 당신은 계속 완벽주의 게임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 애쓴다. 당신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 규범이 계속 완벽주의 게임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사실이다. 완벽주의 게임을 하는 한 당신은 언제나 잃는 쪽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기회를 잃고 불확실성이 내포된 모험에 뛰어들 기회를 잃고 완벽주의 틀을 뛰어넘어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잃는다. 완벽주의 렌즈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에 색을 입힌다. 더 잘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의 영향권을 벗어난 공간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찬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완벽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삶을 볼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한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완벽주의는 넓은 의미로는 높은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잉 성취자를 완벽주의의 전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과잉 성취보다 다소 복잡한 개념이며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완벽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보람있고 의미있는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들의 성취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 삶의 만족, 성실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과 연결되어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고도로 생산적이면서도 탈진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이 방식은 그들에게 자연스럽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기 비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대한 집요한 추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고통, 도달했을 때의 불만족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완벽주의의 우울, 강박장애, 섭식장애, 불안장애 같은 심리상태가 수반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외에도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기분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연관성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문화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모순적이게도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를 훼손한다. 성공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생산성일 수도 있는 목표 말이다. 또한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충족감을 주는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의 이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심에는 혹독한 자기 비판이 도사리고 있다. 혹독한 자기 비판이란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퍼붓는 비판을 뜻한다. 넌 결코 할 수 없어. 있는 그대로의 널 받아줄 사람은 없어. 넌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실패자일 거야. 넌 문제가 있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순 없어. 자기 비판은 마치 무한재생되는 인공지능 플레이리스트처럼 가장 깊은 내면의 불안을 학습하며 점점 더 악랄해진다.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당신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배제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에 대한 진실로 고문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원칙, 기대, 기준을 엄수한다는 것이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만 일을 넘긴다. 실수한다는 것은 곧 패배자임을 의미한다. 올바른 결정인 것이 확실한 때에만 행동을 취한다. 모든 일을 다 잘해야만 한다. 엄수한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끼니를 거르고 잠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데이트, 운동, 취미생활을 희생시켜서라도 모든 원칙을 지키고 기준에 맞춘다는 뜻이다. 원칙과 기준을 엄수하는 태도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오직 질 뿐이다. 기준과 기대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실수의 허용 범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좁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그 기준을 맞추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주관성을 자신이 실패했음을 납득시키는 데에 이용하곤 한다. 시안을 맞춘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으니까. 훌륭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했어도 그것을 성공으로 치지 않는다. 도달할 수 있었다면 그 목표는 애초부터 너무 쉬운 목표였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이 성공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돌이켜보기 바란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견고한 객관적 기준이 있었는가? 아니면 자신이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는 독단적 기준이었는가? 성공의 정의가 수시로 변하고 규칙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완벽주의 행동의 예. 특정한 행동으로 완벽주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성공을 위한 원칙을 따르는 것,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면 어떤 행동이든 완벽주의적 행동일 수 있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괴할 정도로 계획적이며 극도로 효율적인 사람은 완벽주의자의 한 유형이다. 시간에 맞추어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제출하지만 그러기 위해 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동생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는 사람도 또 다른 유형의 완벽주의자다. 항상 지각하고 또 집안이 엉망이고 할 일을 전부 미루고 늘 주의가 산만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완벽주의의 기능에 부합한다. 반면 유사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기능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다.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완벽주의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완벽주의적 지연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칙은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실제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방법 또한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무엇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으로 눈앞의 상황들이 위압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걸림돌 때문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일을 몇 년씩 미루기도 한다. 완벽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편이 더 쉽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주의의 두 가지 유형인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설명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주의의 유형이며 자신의 우수함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고성취자들을 양산한다. 반면 부정적 완벽주의는 혹독할 뿐만 아니라 지속 불가능하다. 자기 비판, 자기 의심, 불안, 스트레스, 걱정,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우울을 양산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도달 불가능한 기대로 자신을 올가매고 결과적으로 번아웃, 회피, 미루는 습관을 낳는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패배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기준이 너무 높거나 끊임없이 수정되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패배자가 되기 때문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한 고통, 회피, 헛된 노력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다.